네. 장 시작 전에 이분 모시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9시가 안 됐어요. 장 시작 정말 다행입니다. 거의 하려고 그래. 빨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9시가 거의 다 됐고요. 오늘은 시장 어떻게 갑니까? 플러스로 예상가 나오는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예상은 플러스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10초 정도 이제 시간 됐는데 네. 예상은 플러스 4.85포인트 코스피가 올라서 이제 어제 이어서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도 4포인트 정도 올라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 이제 예상은 좀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기업별로 지금 이제 시초가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0.6% 그래서 73,500원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좀 강했던 LG에너지 솔루션은 좀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7% 하락했고 SK하이닉스가 0.6% 상승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이상 오늘 좀 상승을 오전에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은 지금 플러스 출발인데 지금 현재 코스피는 플러스 출발했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마이너스 0.9포인트 다시 또 플러스 나고 그냥 보합에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상승이 310개, 하락이 400개로 일단 하락이 더 많은 좀 부진한 출발을 한 것 같고요. 코스닥은 상승세입니다. 1.63포인트 올라서 여기는 뭐 0.18%. 에코프로 형제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예. 여기도 근데 이제 상승인데 좀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670개, 상승이 628개니까 일단 이제 대형주가 조금 오르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좀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좀 좋은 출발 보이는 기업이 코스모 신소재가 한 1.7% 올랐고 포스코 퓨처엠이 1.5%, SK 이노베이션이 1.5% 정도 올라서 역시 그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 삼성바이오가 1.2%, 하이브가 한 1% 내외로 올랐고요. 그 외에 지금 명신산업이 한 2.5%,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2% 가까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2차 전지 섹터 출발이 일단은 좀 좋은 분위기인데, 다만 이제 오늘 좀 하락 종목이 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으면서 마이너스권 기록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좀 부진한 출발을 보인 기업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어제 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예. 카카오페이? 예. 네? 압수수색이 왜? 있다는 어제 뉴스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뉴스 소개해 주세요. 아니, 저도 네? 제목만 아니, 봐서 저그 뭐, 뉴스 못 보셨어요? 뭐 뒷돈을 줬다 뭐 이런 누가요? 거 아니에요? 카카오페이에서 안 보시는구나. 불법 뭐 지원금 뭐 수수 의혹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어제 단독 이거 보도로 시사 카카오페이 프로그램의 그 진행자가 이런 걸 모르세요? 누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예요? 아니야? 아유, 예능 프로죠. 예능이야? 예. 아닙니다. 예능을 가져간 시사냐? 아니.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감원이 유법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걸로 뭐 수억 원 정도 아마 받은 걸로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소식이 있었군요. 네. 자, 이게 다음 이제 뉴스 검찰 수사 소식에 조금 오늘 심리가 안 좋고요. 그 네. 외에 지금 넷마블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좀 좋지가 않고, 크래프톤도 마이너스 1.9%로 게임 업종 출발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한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어서 어제 사실 네이버가 좀 카카오랑 좀 좋았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미래에셋증권도 마이너스 한 1% 정도 빠져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1% 빠지면서 오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조금 하락세를 오전에 좀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어서 네. 지수 자체에 그렇게 큰 변화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지수가 다 마이너스 반전했네요. 네, 둘 다? 좀 보합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등락률은 0.14% 정도로 약보합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살짝 지금 마이너스인데 현재 그 에코프로 BM이 오늘은 가장 좀 좋은 출발 보였고요. 한 2% 가까이. 어제는 에코프로가 날랐는데 그죠? 네. 그리고 에코프로도 오늘도 강세입니다. 0.5% 상승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LNF가 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좀 빠지는 기업은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2% 정도로 오늘 일단 이제 유독 좀 게임 업종 출발은 약간 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한 5% 정도 올랐고요. 파라다이스가 이제 어제부터 좀 좋은 분위기로 반전되면서 오늘도 2.7%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영이 1% 올랐고 윤성 FNC가 1.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반면 오늘 그 PI 첨단 소재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TCK가 마이너스 3%, 또 SNS텍이 마이너스 2.7% 정도, 또 솔브레인이 마이너스 2.5%,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2 정도. 그래서 오늘은 좀 반도체가 어제 이제 2차 전지랑 같이 좀 이끌었는데 오늘 이제 반대로 좀 반도체는 좀 빠지고 네. 그래도 2차 전지는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이 이제 어제와는 조금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일단 현재는 조금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어서 조금 부진한 그런 오전장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일단 2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매도를 좀 지속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6월부터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좀 해나가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기관 투자들은 어제 이제 7,700억 샀다가 오늘은 400억 정도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주로 파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 기관이 팔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계속 6월부터 팔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전기전자는 독보적으로 좀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64억 정도 전기전자 매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오늘 좀 많이 파는 거는 화학 업종하고요, 자동차, 조선, 철강 업종 위주로 매도를 일단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한 600억 정도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오늘 주로 사고 있는 업종은 일단 화학 업종, 또 2차 전지네요. 네, 2차 전지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자동차, 뭐 전기전자 이런 순으로. 근데 거의 고르게 의복주 빼고는요, 섬유의복주 빼고는 다 매수를 오늘 개인 투자분들은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섹토로는 그 이제 중국의 반도체 소재, 그러니까 그 광물이죠, 히토류 수출 규제 이슈가 있어서 히토류 섹터가 오늘 다 일제히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오전에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리비안 관련주가 오늘 좀 오르는 게, 이제 리비안이 오늘 좀 많이 올랐잖아요. 17%인가요 주가가. 그래서 전기차, 미국의 전기차 섹터에 연동되는 기업들이 오전에 강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엔터는 약간 좀 차별화되지만 그래도 오늘 Y젠터하고 하이브 SM이 좀 오르면서 엔터주도 이제 상승률 상위권에 잘 포진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유업종이 오늘 오랜만에, 근데 정유업종은 GS나 SOL은 좀 빠지는데 그 SK 이노베이션이 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이노베이션 근데 2차 전지로 봐야 되니까 이건 좀 정유가 올랐다라고 보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셀업체들이 사실 어제부터 좀 좋았는데 오늘도 삼성 SDI는 추가 상승이 조금 나오면서 셀업체들 LG엔솔 빼고는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고, 그 외에 PCB 업체들이라든가 여기가 이제 주로 DDR5 관련주, 이쪽 반도체 내에서는 그쪽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상사도 차별화가 심한데 포스코인터가 혼자 그냥 독주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한 5% 가까이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포스코인터는 뭐 히토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뭐 거기 들어가는 그 이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그 소재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고 있고 약간 이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전기차 쪽하고도. 그리고 피팅 업체들도 오늘 조금 이제 좋은 모습인데, 어제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 아마 해양 플랜트 수주한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카지노, IT 대표죠. 이런 순으로 좀 강한데 오늘은 LG전자가 IT에선 가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만 원을 이제 오랜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LG전자. 네, 전자. 아니 저 센터장 한번 모셔야죠, 여러분. 우리 저 키움에 김지산 센터장님. 네. LG 한번 또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썼던 분이죠. 마지막까지. 네. 그리고 오늘 가장 좀 부진한 업종은 이제 오늘은 좀 건설기기 업종이 조금 부진하고요.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오늘 대체적으로 좀 약세권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좀 올랐었는데 아마 거기가 그 이번에 유튜브에서도 이제 쇼핑할 수 있게 그 결제 시스템 아마 도입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애플페이 이슈보다 이제 그걸로 한번 올랐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쇼핑이 된다고요? 네, 이제 이제 유튜브 안에서 뭐 인스타처럼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가 조금 이제 뭐 그런 기사가 좀 있었더라고요. 좀 위협받는 거 아니냐. 네. 라이브 쇼핑 같은 거. 라이브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좀 동영상과 아마 그 쇼핑을 결합한 그래서 거기서 무슨 저 호스트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뭐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지 보고 재밌게 보다가 이제 거기서 바로 결제 가능하고. 딱 이런 거 팔린 거야? TS 샴푸. 네. 그렇게 하긴 유튜브가 그걸 안 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뭐. 뭐 밑에 링크 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결제주한테는 이게 좀 좋은 거 아니냐. 또 결제할 수 있는 그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한번 좀 움직였던 것 같더라고요. 결제주는. 네, 온라인 결제주들. 네,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유튜브는 그 시장 들어오는군요. 네, 그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대 수혜주가 정영진 아니야?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하면 이제 일단 선글라스 엄청 팔릴 거고. 광고는 이제 정프로가 가야죠. 예, 우리도 이제 1시간씩만 이 안경 해야죠.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철강주나 뭐 인터넷 기업들 일부 빠지고 건설주 조금 약간 조정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섹터인 그 항공주도 오늘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어제랑은 좀 반대로 일단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부진하다. 오늘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어쨌든 그 테슬라나 리비안이 올라가면서 전기차 섹터 괜찮고 히토리 관련주 중국의 이제 반도체 규제. 우리 히토리 관련주 뭐 있어요? 요게 그때 유니온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니온? 예, 유니온이라는 기업이 가장 대표적이고 여기에 또 오늘 그 삼화전자가 이제 급등하거든요. 요게 이제 전기차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그 페라이트인가요? 그게 이름이? 그쪽 관련주들이 다 히토리로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유니온. 중국 이슈로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또 리포트로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자동차 6월 판매가 나와서 오늘 그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원님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요. 일단 이번 달 판매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가 도매 판매가 글로벌로 지금 9.5% 증가했고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기아는 7.2%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대차가 106만 대 팔았고요. 기아가 80.6만 대로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한 1분기도 좀 뛰어넘는 아마 그런 수치를 좀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에 그래서 현대차, 기아 지금 숫자는 지금 좋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현대차의 내수 판매 데이터인데 이번에 그 소나타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이제 부분 변경 모델로 나왔잖아요. 글쎄 잘 팔린다며? 네, 그게 좀 생산 병목 현상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게 좀 풀리면서 이번에 그 전월 대비 56%나 판매가 늘어나서 4,100대 정도 일단 지금 이제 소나타가 팔렸고 GV70도 굉장히 잘 팔리는 모델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부품 차지 이슈가 해소되면서 4,000대 정도 팔려서 이것도 역시 전월 대비 54% 정도 판매량이 이제 늘어나기 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아산 공장의 주력 모델이 소나타인데 이게 4,000대, 그랜저가 12,000대 이렇게 각각 좀 팔리고 있어서 두 개가 좀 굉장히 좋은 또 효자 노릇을 좀 하고 있고 아산 공장의 시간당 생산 수량이 좀 높기로 유명한 공장인데 여기가 지금 한 68개를 좀 넘어설 정도로 그러니까 시간당 자동차 68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울산 공장은 좀 낮거든요. 한 20개에서 40개 정도 된대요. 그거밖에 안 돼요? 울산 공장이 좀 낮다고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아산하고 울산하고 뭐 글쎄요. 저도. 울산이 업력이 훨씬 길고 괜찮아. 아산이 신공장인가? 아무래도 울산이 좀. 근데 그냥 원조인데. 네. 그죠. 원래 울산이 좀. 새로 공장 지을 때 훨씬 더 크게 잡겠죠. 희한하네. 그렇다고 60대하고 20대 너무 차이나지 그거는. 아니 이게 뭐 수공업도 아니고. 몇 대라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아산 공장은 시간당 68대 초과했고, 그리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울산 공장이 많으면 40,
네. 저금이 20,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좀 부진한 편인데 여기는 이제 하반기에 좀 회복될 것 같다. 차종이 좀 다르겠죠. 그럴 수 있죠. 여기 아사는 주로 소나타고 그랜저. 아사 소나타 그랜저는 좀 빨리빨리 찍어 만들고. 이 사람 그랜저가 왜 중고급 차종인데 응? 대표 뭐 빨리빨리 만들어. 아니 뭐 표준화가 좀 잘 돼 있겠죠 공장이. 뭐 이해가 안 돼. 울산은 뭐 만들어요 주로? 울산은 그럼 뭐 저거 울산에는 G90만 뭐 G90만 만드나? 계셔봐요. 내가 알려드릴게. 여기 좀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죠. 네. 거기서 이제 전기차도 좀 나오니까. 써주세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진짠지. 네. 울산 현대차 공장. 예, 저도 한번 좀 찾아볼 테니까 네네. 좀 기다려 보세요. 우리 유종훈 기자 있으면 탁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오닉 5 같은 것도 울산에서 만들고 전기차니까. 전기차 더 빨리 만드는 거 아니야? 부품도 적은데? 에이 형님. 전기차 기가 팩토리에서 찍어내는데 지금. 아니 전기차가 부품이 3분의 1이라며. 울산도 네. 60대 뽑는 공장도 있고. 그러겠지. 제네시스는 30대 나온답니다. 제네시스 인정. 제네시스가 뭐 좀 나쁘죠. 그럴 수 있겠네요. 울산에 제네시스 포터 아반떼. 아반떼? 또 왜 또? 왜요? 여러 개 만들다고 그러니까 워낙 차종이 많다 보니까. 차종이 많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엔 조선인데 그 NH투자증권의 정현승이 아마 어제 공시 보셨을 거예요. 현대중공업 그룹 쪽에서 굉장히 많은 공시가 쏟아져 나왔는데 어제 나온 공시들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현대중공업이 부유식 생산섭이 이제 원유를 바다에서 시추하는 그 설비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 한 기를 호주의 우드사이드 에너지로부터 수주했는데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5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멕시코 쪽에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건 매출은 25년에 반영되고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의 55%를 일단 달성했고 네. 현대 삼호중공업은 LNG 운반선 두 척 수주했고요. 척당 금액이 2.61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삼호중공업은 지금 수주 목표의 224%를 지금 달성. 아니 지금 나도 조선사와 한 분 만났는데 그 선주사들 있잖아. 배 오다 주는 사람 안 만난대요. 맨날 와서 싸게 해달라는 데들 있잖아. 전화를 안 받는다는데. 그래요? 네? 그리스에 누구 3세 딸내미 있대. 40살 됐는데 근데 계속 전화 오는데 이메로 안 만났는데 만나봐요. 맨날 싸게 해달라고 하니까. 없어 지금. 절로 가 있으라고. 그렇다. 근데 또 지금 또 이런 것도 다 잘 또 해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가? 보내드렸나? 아니 보내드린 게 아니고 아직 있죠. 아직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이 선주들과의 어떤 긴밀한 협의. 아니 물론 그런 건 잘하겠지. 잘하는데 그만큼 이제 독화 차이가 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량들이.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LPG선하고 이제 PCTC선 그 자동차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동차 운반선은 2015년에 수주한 이후로 고객사 요청으로 좀 건조가 안 되다가 LNG 연료를 탑재한 선박으로 아마 이제 바꿔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는 것 같고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수주 목표 79% 달성했고 그래서 HD 한국조선행은 지주사죠. 그래서 다 합쳐서 89%의 목표량을 일단 지금 올해 목표량 채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대만의 그 에버그린이라는 해운사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컨테이너선 24척 수주할 거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있는데 경쟁사가 일본 회사라고 합니다. 일본의 니온 심야드라는 회사랑 지금 경합을 하고 있대요. 예. 일본이 거기 왜 들어와? 거기 일본도 컨테이너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자선만 한다며. 근데 이번에는 지금 경합 중이라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예, 일본도. 요즘 대만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친하더라. TSMC 거 가서 공장 지어주지. 그지? 대만 일본 원래 친하잖아요. 아니 대만 사람들 정서 되게 이상해. 거기 식민지였잖아. 네. 또 일본을 좋아해.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 일본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거의 일본풍 마을도 막 있고. 일본 좋아하시더라고. 예. 근데 여기 지금 정현승 연구원님은 일단 그래도 상당 부분 다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좀 판단을 한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일단 요거 빼고 지금 삼성중공업 수주량은 목표치는 아직은 34%에 불과한데 뭐 그만큼 적게 했으면 또 하반기에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 에버그린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스웨즈 운항가 거기서
그 서브린 거 있잖아요. 왜? 네. 그래 사고 난 거 있잖아. 에버린 그 에버린 있잖아. 근데 그거 일본에서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때. 기억 안 나? 이렇게 옆에서 쓰러지네. 맞아요. 걔가 일본산 맞아요. 배고 에버그린 그렇지. 이 선주였고.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기억납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하는 데서 해야지 그거 뭐 살길이로 하려 그래. 그 조금 아낄래다가 그럼. 조금 빨리 받을래다가 배 한 번 만들면 30년 35년 가는데 배 잘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항상 도크에 있어. 정박해 있어. 계속 수리 들어가서. 이거 수리하면 또 저거 고장 나고. 처음 만들 때 잘 만든 걸로 사야 됩니다. 10% 더 주고 한국산 쓰세요.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미국 내 대형 LNG 수출 프로젝트인 리오 그랜드 LNG 요게 투자 결정이 아마 이번 달 안에 결정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생산 능력의 92% 정도를 LNG 장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LNG 선박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뉴스도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요새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또 이제 맞붙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 캐나다 잠수함인가요? 그거 이제 구축 사업에 이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중에 아마 한 곳이 좀 이제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군함도 좀 있고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이 군함 사업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울산급이 제가 이제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울산급 후에 5, 6번함 관련 입찰서를 지난달 말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경합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상선 외에도 또 이런 이제 방산 쪽도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모멘텀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성과도 올라가고 있어서 주가 상승 사이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우리끼리 좋겠습니다.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끼리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 하나도 군함 저거 하는데. 거기에 뭐 일본도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2파전이라고는 하는데. 아니 배 일본이 자꾸 나와 성가시게. 그냥 편하게 우리나라만 하면 되는데. 자, 조선은 뭐 우리나라 세계 1위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그 메리츠증권의 김정웅 연구원님이 이제 하반기 전망제로 내면서 이제 쓴 자료인데, 극단적 이 소비자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국내 실질 임금은 지금 하락세가 좀 보이고 있죠. 전년비 지금 증감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소득 수준이 높은 그 700만 원 이상 가구도 지금 이제 가처분 소득이 이제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상은 뭐냐면 결국 두 가지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제 플렉스 소비로 상징되는 오마카세, 요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지방이라고 혹시 아세요? 거지방이 카톡에서 무지출 챌린지하는 거지방이라고 있나 보더라고요. 안 쓴다? 이게 안 쓰는 거죠. 쓰면 뭐라고 하고. 이게 혼자 안 쓰면 되는데 뭘 또 그걸 카톡방에 혼자 하기 좀 힘드니까. 이제 그게 이제 쓰지 말자고 독려하는 방이야.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자기가 소비를 하면 굳이 그런 거 사용해야 되냐. 뭐 약간 이제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렇게 극단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심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낄 건 최대한 아끼고, 그 다음에 이제 쓸 땐 쓰는. 그러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또 아끼는 거죠. 평소에 굉장히. 그러니까 평일에는 굉장히 아끼는 삶을 하다가 주말에는 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 같은데 보면 이런 뭐 명품 매장이나 굉장히 또 사람 많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막 5,000원, 3,000원 아껴갖고 주말에 망고빙수 10만 원짜리 먹고, 뭐 오마카세도 먹고.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지금 문화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라면이 잘 팔리나 봐. 네, 라면이 그래서 계속 라면 먹다가 오마카세 가서 한우 오마카세 35만 원짜리 먹어버려. 그래서 사진 500장 찍고 인스타에 일주일 간격으로 툭 올리고. 그런 건 좀 지양하세요. 너무 그러면 건강해지지. 물론 모든 분들이 뭐 다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제 이게 불안과 침체도 자기 취미 소비 증가세 지속되고, 또 젊은 분들의 현재 욕구를 좀 중요시하는 성향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올리브영, 다이소, 편의점 같은 게 잘 될 수밖에 없고, 여기 이제 가성비가 좋은 채널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도 또 브랜드 사치제 쪽은 또 잘 되고 극단적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라면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런 트렌드에 맞고요.
그리고 유통망에서는 편의점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반대편에 있는 면세점도 같이 잘 되고 이런 좋은 구조로. 왜냐하면 또 해외여행을 또 많이 가거든요. 네, 이마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트 같은 게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 이마트는 왜요? 중간이잖아, 그게. 네, 중간에 있는 건 아주 싼 것도 중간이 비싼 없어요. 것도 아닌. 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마트는 또 필수품 많이 사러 가는데 그걸 편의점이 또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마트 안 가고 편의점 가버리고. 그 경기 안 좋으면 대량으로 안 사거든 또. 차에 경기 좀 좋으면 잔고가 좀 넉넉하다 그러면 일단 때려 실잖아. 근데 이제 돈도 없고 그러면 하나하나 사니까 편의점이지.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주말에 이마트 갔었거든요. 네. 와 진짜 비싸더라. 이마트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뭘 산지도 그냥 뭐 이것저것 좀 그냥 생각나는 거 막 샀어요. 깜짝. 애들이랑 이렇게 막 이것저것 다 먹거든요. 네. 30만 원. 30만 원 그냥 나오더라. 와 깜짝. 뭐 고기 조금 사고 뭐 만두 좀 담고 어쩌고 했는데 뭐 특별히 우리가 무슨 내구재를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음식물만 산 거예요. 자, 세상 물정을 진짜 멀리. 이마트 오랜만에 갔지. 네. 처음 간 거 아니야? 처음은 아니에요. 아니 40대 들어 처음 간 거 아니야? 아니. 한 1, 2년 만에 간 거 같아. 물가 엄청 올랐어요. 진짜 비싸. 나도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가족들 초대를 했거든 지난 주말에. 우리 형제들. 그래가지고 밖에서 먹을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고기나 구워 먹자.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고기 구워 먹느라고. 그래서 고기 우리 한 10명 모였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야, 저 오랜만에 누나 형 오는데 한우 좀 사서 먹자. 그래서 와이프한테 내 카드를 줬어. 생활비 플러스 알파로 드는 거니까. 다 손가락으로. 밖에서 먹을 걸 했어. 와. 그리고 뭐 무슨 표고버섯 같은 거 막 이렇게 뭐 시식으로 팔더라고 구워서. 내가 먹으니까 맛있어요. 한 7개 이렇게 담았나? 와, 나 진짜 거기서 봉지를 막 털 뻔했잖아요. 만 얼마인 거예요 그게? 물가 엄청 올랐더라고. 네. 와, 나 그래. 에?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이걸 뭐 다시 아줌마 이렇게 근데 산지 한우값은 빠졌다 그러지 않았나 그때? 원래 저는 이제 그 항정 가브리 이렇게 샀거든요. 와, 돼지고기도 불이 이런 걸 좋아하네. 마블이도 좋아하고. 진짜 비싸. 그러니까 뭐 이마트가 비싸다는 게 아니라 전체 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네. 와, 돼지가 아니에요, 걔가. 네. 돼지의 탈을 쓴 소 같아 아무리 봐도. 네. 자, 그래서 이제 유통 음식료 업종 내에서 이제 정리해드리면 라면과 종합식품이 좀 수요가 괜찮을 것 같고요. 유통은 좀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그 면세업 그리고 이제 생필품 주로 사는 이제 편의점이 좀 위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외식도 극단적으로 갈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주말 중심에는 특별한 장소, 평일에는 라면, 김밥 이렇고 주류도 오히려 좀 고단가 제품인 와인과 하이볼이 좀 많이 팔리는. 하이볼? 예. 이런 현상. 와인은 약간 좀 요즘 약간 트렌디하지 것 같은데. 않은데. 약간 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 약간 좀 와인은 트렌디한 느낌은 아니죠. 전 세계 와인 재고가 엄청 늘었다는데 요즘에? 어. 그래요. 돈 된다 하니까 와인 밭을 많이 만든 거지 또. 그 무슨 SM이가 거기도 또 있잖아요. 네, 이수만 씨인가. 네. 그래서 이제 내수 소비재 투자하실 때도 이런 좀 트렌드를 좀 잘 보셔가지고 잘 좀 선정을 하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네. 네. 오늘 30 했네.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별 얘기 안 했나요 우리가? 네.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지루하게 또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시 압축되네요. 다시 2차 코스닥은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 BM. 오늘 BM이네. BM이 급등하네요. 오늘 BM 돌려가면서 프로는 이제 거의 뭐 보합 정도인 거, 강보합 정도인 것 같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고 코스닥이 오르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총이 워낙 크니까. 시총 1위가 지금 급등하니까. 네. 나노 신소재도 한 2% 조금 넘게 가고 있고요. 야, 어떻게 또 에코프로 BM이 또 오늘은 이렇게 달리네. 에코프로구나 너는. 예? 에코프로지 자기는.
알았어요. 얘기를 알았어요. 아니 뉘앙스가 있어요. 또 오늘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거 보니까 에코프로야 보니까. 뭐 무슨 차이겠습니까? 언젠가 같이 가는 친구들인데. 예. 이런 걸 좀 바벨 전략을 했었어야 되나 봐요. 에코프로. 괜히 그 금호석이와 금호석이 진짜 있잖아. 누가 주식 잘하는 사람이 추천을 해. 세 종목을 추천해. 그 중에 두 종목 샀는데 한 종목만 올라가고 두 종목 빠지는 경우가 있다. 세 개 다 사시잖아요. 항상. 그래도 항상 누가 진짜 믿음직한 사람 추천하면 무조건 다 사. 그냥 다. 정프로 그 전략으로 한번 말아먹었죠?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오늘은 계정 상황 계정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사님 내일 또 봬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